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트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트리님이 해주실 이야기 여러 가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트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괜찮아요. 드라마 네.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드라마요? 저희 방송을 본 게 아니라? 그 슈루브이라고. 슈럽은 못 참지. 네. 슈럽 못 참아요. 김혜수 누님 못 참아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트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일들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트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다 짧고 무섭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 몇 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겪게 되는 기묘한 이야기의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드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때는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에요. 일단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로 인해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됐고요. 저희 외가는 처음에 경기도에서 거주를 했다가 저희 큰삼촌께서 고집이 좀 세신 편인데 그 고집으로 인해 전라도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전라도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여수나 광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라도에서도 완전 시골인 무슨 읍 이런 곳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사를 떠난 가족 구성원은 저희 외할머니, 큰삼촌, 작은삼촌, 저 그리고 이제 사촌 언니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일단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어린 제가 봐도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런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주택집이었는데 대부분 주택들은 귀족님들도 아시다시피 길가에 있거나 아니면 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대문도 없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집이 붕 떠있는 느낌처럼 집에 들어가려면 논두렁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논밭의 비탈길 같은 거기를 걸어가야지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구였는데 제가 어릴 때 거기를 뛰어다니다 좀 빠지고 이랬던 기억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사실 저는 지내면서도 길만 조금 불편하지 나쁘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뒤에 조그마한 산도 있었고 논두렁하고 집 사이에 작은 마당 같은 것도 있었고 물도 이렇게 좀 작게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저보다 3살 많은 이제 사촌 언니부터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꿈을 꾸는 잠을 잘 때마다 이제 꿈을 꾼다고 하는데 해골 모양의 한 사람들이 이제 이건 언니가 실제로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얼굴에 이제 피칠갑을 한 사람들이 자기 골반을 망치로 자꾸 때려가지고 부수는 그런 꿈을 꾼다고 잠들기가 무섭다고 불안하다고 계속 저나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작은 삼촌께서는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시는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큰 삼촌께서는 이유 없이 급격하게 몸 상태가 망가져 가시면서 간경화 편정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그 집에 사시면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태였었고 저희가 그러다가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고가 하나 생기는데요. 한날은 제가 태권도 학원에서 놀고 있는데 작은 삼촌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는 상태셨고 계속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시는 상태였었고요. 그렇게 이제 시내로 나가서 시내에서 큰 병원을 도착을 합니다. 응급실로 들어섰는데 머리가 되게 많이 부어있는 여자가 누워있었고 저희 언니죠. 사촌 언니가 이제 누워있었고요. 머리는 이제 삭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되게 좀 응급 상황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저도 어린 나이지만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좀 불편해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수술을 저희 언니는 8시간이라는 대수술을 이제 들어갔어요. 정확한 건지 조금 커서 듣게 됐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언니가
원래는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심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난 같은 것도 잘 안 치고 위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릴 때 이제 난간에 배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장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에요. 난간을 배를 타고 내려가는 장난이라서. 근데 그날따라 그게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 장난이. 근데 무겁지도 않은 책가방이 머리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머리가 이제 바닥으로 먼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도 이제 뭐 등으로 떨어지거나 이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바로 이제 수직 낙하를 하게 돼서 머리가 안에 피가 터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병원에서도 사실은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언니 아버지 저한테는 큰삼촌이신데 큰삼촌께서 이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래나 저래나 최악의 상황이니 그냥 수술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셔서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런 일들이 이사 온 지 1년도 안 돼서 모든 게 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서 무역업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짧게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속 이런 쪽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쪽을 따라가면 항상 저희 어머니께 이쪽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항상 다녔던 절을 가시게 됩니다. 절을 가셔서 저희 집에 있었던 사정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 스님분들이, 비구니 스님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 있다가는 너의 딸도 다친다. 제가 이제 어딜 가나 뭐 기가 조금 센 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렸었는데도 그 분들이 그러셨대요. 네 딸은 아직 안 다친 이유가 여자애 치고 끼가 조금 세고 그다음에 기가 조금 센 편이라서 아직은 괜찮은데 네 딸도 안전은 보장은 못한다. 그냥 그 네. 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고 귀신이 바글바글한 그런 집인데 왜 그 집을 들어갔냐. 빨리 이사를 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 집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 큰삼촌께서는 저희 큰삼촌이 먼저 전라도에 내려가셔서 그 집을 보고 구매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분들도 그 집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고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얘기도 안 해주셨었는데 나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원래 그 집을 처음 살으셨던 할아버지 분이 한 분 계셨대요. 네. 네, 그분이 이제 도자기를 빚는 분이셨는데 정말 이유 없이 도자기가 머리 쪽으로 떨어지셔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계속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저 타지에서 온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그 집을 덥석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나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고 저는 어른들께 얘기를 들었고요. 오토바이 사고로. 그 이후로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3분이서 들어가서 거주를 하셨는데 2분은 이제 불법 체류로 잡혀가시고 한 분도 사망이라고 저는 이제 어른들께 들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쪽 길을 지나가면 이렇게 인공돌 같은 엄청 큰 돌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아예 다 막아져 있거든요. 그 집 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집 터를 제가 나중에 저희 할머니께 들었는데 그 집 터가 원래 사실은 고려장 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분들 예, 나이가 어르신분들 드시면 이제 버리는 힘들 곳. 때 버리는 그런 터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분들도 쉬쉬하셨던 거고 아무도 이제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을 자체에서 그냥 손을 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 집 자체를. 그랬었던 일이 있으면서 그 집을 급하게 저희가 빠져나오고 급하게 이사를 간 집도 이상한 집이었었어요. 아이고 또. 네, 저희가 이제 거기서 차로 한 10분 거리 안 되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도망가다시피 그 집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냥 땡땡 마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별로였었어요. 왜냐면 끝집이기도 했었는데
산 중턱에 서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오르막길이 있어서 저희 집 마당에 딱 서 있으면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여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뭔가 좀 운치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바로 옆이 공동묘지인데 그 묘지가 일반 묘지가 아니고 선산 같은 그런 묘지들이었었고 집 올라오는 오르막길 입구에 큰 묘비가 또 하나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저희 집을. 그 집에서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집에서 뭐 아무것도 보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 큰삼촌이 저희 언니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만나시던 여성분이 계셨는데 저희 집에 하룻밤을 주무셨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자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에, 그러니까 주방에서 화장실 가는 그 통로에 그냥 이상하게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이 딱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이 망사 같은 그런 재질로 이렇게 안이 보이는데 딱 콘크리트 같은 그런 1평 정도 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뭔지는 몰라요. 저희 가족들 다 뭔지는 모르는데 네. 거기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근데 거기가 바로 화장실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 집이 알고 보니까 원래 화장실이 밖에 있었던 집이었는데 시공을 하시면서 판넬 같은 걸로 화장실하고 집이라고 연결을 해놓은 거였는데 뭐 저희는 이제 오래 살 생각은 없었으니까 이제 급하게 들어간 거여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잠에서 문득 깨서 쉬어가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솔직히 밤에. 그래서 안방 빼고 부엌불이랑 부엌에서 화장실 가는 그 통로 불이랑 화장실 불까지 가는 길 불을 다 켜고 시야를 싸러 간 거죠. 근데 이제 문을 꽉 안 닫고 무서우니까 반 정도 열어놨어요. 근데 이제 앉아서 시야를 싸고 있는데 그 반쯤 열어진 그 틈 사이로 저를 향해서 하얗고 예쁜 발이 저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하얀 방. 정말 예뻤어요. 기억상이 되게 예쁘고 하얀 발이었고 사이즈는 225, 220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였는데 저를 보고 향해서 서 있었는데 잠결인지 아니면은 근데 똑똑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순간적으로 저는 삼촌 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에 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저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바지를 휙 올렸어요. 그리고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초 정적을 생기고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대로 지르면서 안방으로 달려가서 할머니랑 언니인지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그냥 빨리 자라고 할머니께서 이제 헛개비 봤다고 자라고 이게 왜 이러냐고 자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억울한 채로 이제 잠에 들었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작은 삼촌도 계시고 큰 삼촌도 계시고 할머니 언니 이렇게 다 계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 진짜 내가 봤다 이랬는데 아무도 제가 소리를 질렀던 거를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원래 어르신분들은 잠기가 좀 밝으시잖아요. 근데 할머니도 아예 못 들으셨고 이제 화장실하고 제일 가까운 방에 있었던 작은 삼촌이 잠기가 굉장히 밝으셔요. 부스럭 소리에도 깨시는데 삼촌도 못 들었다고 하시고 저는 정말 있는 대로 소리를 다 질렀거든요. 심지어 달려가면서 질렀는데 아무도 못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서 정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 집에서 정이 떨어지면서 화장실 갈 때 불 다 켜고 가고 언니 항상 흔들어 깨우고 이제 그런 일상을 반복을 하다가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와서 장마철이었어요. 안방 구조가 TV가 벽 쪽에 붙어 있고 그 바로 옆에 크게 창문이 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는 마당도 보이고 현관 입구가 보이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마당이랑 현관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 한창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엑소시스트 이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나 저희 할머니나 이런 분들, 어르신 분들은 그런 걸 못 보게 하셨는데, 그날 저희 엄마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집에 계시다가 할머니랑 같이 장을 보러 나가신다고 하셔서 언니랑 저랑 그 프로를 몰래 보게 된 거죠. 근데 보고 있는데 비도 막 오고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슬슬 어린 나이에 꼬맹이 2명이서. 근데 이제 너가 이제 막 볼륨 줄여라, 너가 이제 TV 돌려라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현관문 앞에 저희 엄마가 서 계시더라고요. 까만색 장우산을 탁탁탁 털면서 저희 쪽을 바라보시면, 창문 그쪽을 바라보시면 탁탁탁탁 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저는 무서운데 잘 됐다 하고 엄마 하고 뛰어나갔고요. 현관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근데 언니가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곧 울 것처럼. 그렇게 언니 왜 그래 이런 말 떨어지기 무섭게 차가 부웅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장 보러 나가셨잖아요. 저희 엄마가 거기 서 있을 리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언니랑 저랑은 그걸 동시에 같이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엄마가 딱 차에서 내리셨는데 저희 엄마가 커트 단발로 자르고 오셨더라고요, 머리를. 항상 긴 머리를 고수를 하셨는데 그날 머리를 자르고 오셔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엄마, 이거 봤다, 언니랑.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 봤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내가 잘못 봤나?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언니랑 이제 저랑 성인이 돼가지고 술 한 잔 먹으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언니 그때 뭐 얼마나 무서웠길래 뭐 울려고까지 했냐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엄마하고 뛰어나갔는데 언니는 방에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언니는 저희 엄마의 형태를 한 무언가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씩 하고 저희 집으로 쓱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집으로 걔가 들어온 걸 봤는데 저는 아무도 없다 그러고 이 언니는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집에 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심지어 걔랑 본인이랑 계속 눈도 마주치고 있었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게 고모인지 아니면 그게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히 지금 생각했을 땐 귀신 같다. 와, 소름 끼치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얘가 빨리 끝나서 한 가지를 더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어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이제 중2병이 와가지고 학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너무 놀고 싶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감기여도 엑스레이만 찍으면 입원을 시켜주는 병원이 있었어요. 좋다. 땡땡 병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안 아픈데도 그냥 엑스레이 한 방 찍으면 바로 이제 입원을 시켜주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제가 그날 학교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집에서부터 계속 배 아픈 척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병원 가서 진찰 받고 학교를 갈게 이렇게 하고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한 방 찍고 입원을 해야 된다.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학교 가기 싫었으면 네가 그 짓거리까지 했겠냐. 입원해라 이렇게. 네. 입원을 하는데 6인실이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대부분 6인실 쓰면 이제 창가 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앉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창가 자리가 탐이 났는데 저희 학교 선배 언니가 1살 차이 나는 언니가 거기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자면 가위 눌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위를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고 지금 생각하면 이 일이 가위는 아닌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6인실에 이제 배정을 받고 둘러보니까 저랑 꼬맹이 여자애 2명,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돼 보이는 2명의 자매가 이제 입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3일이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잠자리를 들려고 하는데 TV는 지지직 소리 나는 그 단계였고, 그리고 그 여자애들, 애기들 2명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침상에 2명이서 같이 잠을 잤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언니 퇴원했던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제가 잠잘 때 습관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불을 머리 끝까지 쓰고 자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베개 밑으로 내려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침대를 누가 엄청 흔드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이제 원래 병원 침대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면 흔들리진 않는데 엄청 많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무섭기보다도 그 애기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근데 제가 분명히 똑똑히 잠을 안 잤어요. 그렇게 체감상 제 느낌으로는 진짜 10분, 20분 흔들림을 당했던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참고 제가 손 한쪽만 꺼내서 휴대폰을 이불 속으로 쑥 내려가지고 시계를 봤는데 몇 분 안 흘렀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끄고 자려고 했던 시간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흔들림 당하다가 휴대폰을 밑으로 내리고 시간을 보는데 흔들림이 딱 멈췄어요, 침대가. 그렇게 이불을 쓱 내리고 그 병실에 있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애기들은 자고 있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제 링거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들들 끌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밝은 데서 딱 보니까 그 수액이 막히면 피가 싹 역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 피가 역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지금 얘가 역류가 됐나 보다. 간호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이거 뚫어달라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거를 끌고 당직하시는 간호사 선생님께 가가지고 이거 막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보시더니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잠궈놨냐고. 그러니까 링거 줄에 있는 그 잠그는 거 있잖아요, 장치. 그게 잠겨져 있어서 피가 역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걸 잠글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잠궈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저 진짜 안 잠궜다고. 차라리 이걸 빼면 빼지 진짜 안 잠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 바로 내일 퇴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왜 잠궈놨냐면서. 그래서 진짜 안 잠궜는데 일단 억울하기는 한데 다시 그 침대에 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잠을 다른 호실에서 빈 호실 있으면 사람 많은 데서 자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할머니 몇 분 계시고 이런 데서 이제 그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첫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을 해요. 제 이제 인생에서 자꾸 가위를 눌리고 이런 부분, 무서운 걸 보고 이런 게 좀 끼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트리님께서 오늘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 내가 왜 이런 거를 좀 보게 됐는지 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번 해주실 이야기들은 뭐 예고 한번 해주시자면 어떤 이야기들이 될까요? 제주도에서 사촌 언니의 형태를 본? 사촌 언니를 봤다고요? 네, 제주도에서 저 혼자 여행을 갔는데. 아, 뭐 돌아가시고 네.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니죠. 제주도까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봤던 기이한 그런 일들이고요. 확실히 트리님도 지금 말씀을 워낙 잘하시는 편이시기도 하고 또박또박 그리고 이분도 참 많은 거를 또 겪었고 느끼시는구나 또 이런 느낌도 드네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저희 외가 쪽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쪽부터 해가지고 언니도 네.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좀 예민하시고 좀 이런 편이시구나. 네, 저희 삼촌들은 이제 스님 팔자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러셨고 저희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한번 누르셨는데 거부를 한번 누르셨는데 이제 그 뒤로 엄청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시고 외가 쪽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대에서부터 아랫대로 뭐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그 영향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네. 점점점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먹어가면서 보지는 않는데 느낌을 받는 게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 그래서 생각해 저는- 보시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좀 무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무뎌지기도 해요. 이제 덜 어. 무섭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막상 맞닥뜨리면 굉장히 무서운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런 일도 있었구나. 굳이 곱씹고 되짚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정신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을 텐데 트리님은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소름 끼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딕션이 딱딱딱딱 박혀요. 진짜 깔끔하게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안 떠시고 떨리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긴장을 잘 안 하시는 편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야, 그 엄마 형태로 된 것도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머니의 형태를 똑같이 표현한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엄마나 가족의 형태로 나타날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을 때 좀 더 뭔가 문을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집은 분명히 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소름 끼쳤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